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오석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필하고 자를 준비하시고 책을 줄 쳐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최종 정리니까. 자, 먼저 교재 625페이지 보시면 선사시대 나오죠. 선사시대.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자, 2번 봅시다. 구석기 시대. 자, 유물 뗀석기 기억하시고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가 어느 때냐? 구석기, 떼어낸 석기라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도 줄쳐놓으세요. 사냥도구하고 조리도구,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찌르개는 그 손잡이가 달린 건 승배찌르개라고도 해. 그래서 승배찌르개. 그 다음에 조리도구로는 뭐가 있다? 긁게, 밀게.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내지는 승배찌르개, 사냥도구, 긁게, 밀게, 조리도구. 자, 이거 어느 시대의 도구다? 구석기 시대.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적지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집자리하고 사회. 자, 집자리. 그거 줄쳐놓으세요. 동굴. 이 시대는 어디에 살았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그리고 후기에 가면 강가에 막 집을 짓고 살았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동굴, 바위 그늘, 막 집에서 사는 때가 어느 때냐? 구석기. 그 다음에 이동도 줄쳐놓으세요. 자, 이동. 자, 무슨 생활이 주였다? 이동. 돌아다녀야 돼. 이때는 농사가 없어.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 채집경제 줄쳐놓으세요. 채집경제. 당연히 먹이를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채집경제 따라서 이동생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예술품인데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주술적 믿음이 들어가 있다. 조각품이 발견되기도 한다. 뭐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석기 시대로 갑니다. 이 시기는 어느 때냐면 신석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중석기라고 한다. 이때 사용했던 도구 페이지 넘기시고 그 유물 유적지 있죠? 거기 잔석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뗀석기에서 무슨 석기로 간다? 잔석기. 잔석기는 정교한 석기란 뜻이야. 잔석기. 그 다음에 이때는 정교하게 만든 석기를 뼈나 나무에 이어서 썼어. 그래서 이음도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잔석기 이음도구를 사용했다. 줄. 구체적인 것으로 뭐가 있다? 활, 톱, 창, 작살. 그렇게만 줄쳐놓으세요. 자, 이거 준석기다. 그리고서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간다? 신석기로 넘어간다. 자, 신석기로 간다. 자, 3번.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 생산경제, 생산 줄쳐놓으세요. 정착 줄쳐놓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전에는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했다. 왜? 채집경제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어디다가? 농사와 목축에다가. 자, 신석기 혁명이 나타난다. 신석기 혁명이다. 그러면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거다. 그게 뭘 말한다? 농사하고 가축의 사유, 목축을 말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농사와 목축이 처음 시작되었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이거는 채집경제가 아니라 무슨 경제? 생산경제. 그래서 인류 생활에 커다란 영향?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활이 나타난다? 정착생활. 이렇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유물로 갑시다. 이때는 더욱더 정교해진 석기를 사용합니다. 그걸 무슨 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 그래서 구석기는 뗀석기. 구체적으로는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승배찌르개, 긁게, 밀게. 그 다음에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잔석기. 구체적인 도구로는 활, 톱, 창, 작살. 그 다음에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보다 정교해진 석기.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도 줄쳐놓으세요. 돌갱이, 돌삽, 돌보습. 그게 대표적인 농사도구야. 돌갱이, 돌보습, 돌삽. 그게 대표적인 무슨 도구다? 농사도구다. 그 다음에 토기 줄쳐놓으세요. 토기 중요하죠. 토기. 그래서 토기가 처음으로 제작된 시기가 어느 때다? 신석기 시대다. 토기는 뭐에 사용했을 것 같다? 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식량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장. 그래서 당연히 뭐다? 토기가 처음.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다? 줄쳐놓으세요. 이른 민문이, 덧문이,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가장 최초의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를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만들어진 토기가 이른 민무늬 덧무늬 토기야. 묶어. 빗살무늬 토기가 최초가 아니야. 이른 민무늬 덧무늬 토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중기나 후기, 중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는 반드시 이거 이전에 토기가 뭐가 있었다? 이른 민무늬 덧무늬. 그런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는 뭐가 있다?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빗살을 짝짝 끈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이 시대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어디서 출토된다? 강가나 바닷가 줄. 대표적인 유적은 한번 읽기만 해. 암사동, 평양의 남경, 김해 수가리. 그럼 이건 무슨 시대 유적이라는 거예요? 신석기. 자, 그 다음에 경제로 갑시다. 자, 이 시대 뭐가 시작이 된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 1번, 탄화된 좁쌀 발견. 그거 줄쳐놓으세요. 붕산이 아니야, 봉산이야. 황해도 봉산 지탑리, 평양의 남경 유적 줄.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이게 농사의 증거라는 거지. 무슨 도구로 사용했다? 농사를 지었다? 좀 전에 이미 줄쳐놨지.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락 줄. 이거 어느 시대의 도구다? 어쨌든 신석기 시대.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나 무슨 생활도 있다. 사냥과 어로도 줄. 농사를 주로 짓지 않았다. 사냥과 어로도 했다. 그냥 그거 줄.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 그거 중요합니다. 원시적 수공업도 시작된다. 원시적 수공업도 시작이 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직조기술이야, 직조기술.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 자, 원시적 수공업이 시작된 시기, 신석기. 농사와 목축, 신석기 혁명, 신석기. 원시적 수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도구 줄쳐놓으세요, 2개. 가락바퀴, 뼈바늘, 그거 반드시 그것도. 가락바퀴하고, 가락바퀴는 실 뽑는 거. 뼈바늘, 바늘.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어느 시대? 신석기. 내용은 뭐와 관련 있다? 원시적 수공업. 구체적으로는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사회, 집자리. 자, 이때는 무슨 생활을 한다? 정착 생활을 한다. 정착 생활을 한다. 그런데 어디서 주로 정착하냐면 강가나 해안가.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정착 생활을 해.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삽니다. 그걸 움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집이라는 용어도 알아나. 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신석기. 따라서 이 시대의 유물과 도구는 어디서 주로 발견됩니다. 강가나 해안가,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어디서 발견될까? 신석기니까 강가나 해안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형이나 방형, 줄. 근데 움집의 이 밑바닥의 모양은 무슨 형이어야 돼? 원형이나 방형. 방향은 그냥 사각형. 그냥 사각형.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부족사회. 자, 이때는 무리사회야. 이때는 그냥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무리사회거든. 근데 이때는 무슨 사회냐면 부족사회인데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단위가 시족입니다. 그래서 시족사회 내지는 부족사회 줄쳐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시족, 그 다음에 부족, 그리고 무엇이 이용했다? 족외혼. 그러니까 같은 시족, 부족 내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족, 부족과 족외혼, 줄. 그리고 거기다 몇 개만 더 써놓으세요. 모계중심사회. 무슨 중심사회? 모계중심사회. 그 다음에 폐쇄적 사회. 개방적 사회가 아니라 폐쇄적 사회. 그 다음에 시족회의. 시족회의라고 추천하. 회의가 있었어. 이때는 평등이야. 자, 이때는 전체적으로 계급이 나오면 안 돼.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입니다. 지배자는 없는 거야. 지도자는 있어도. 자, 그래서 이때는 중대한 일을 어떻게 결정해?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야지 지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 결정하냐고요? 시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요 정도만 더 써놓으세요. 자, 신석기 시대 사회의 특징은 뭐다? 시족, 부족사회라고 한다. 무슨 중심사회다? 모계중심사회다. 무슨 사회다? 개방적 사회가 아니라 폐쇄적 사회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 시족회에서. 어떻게? 만장일치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종교가 나온다.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원시적 종교가 출현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신석기 시대다. 원시적 종교, 신앙, 종교. 그 외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애니미즘, 영혼숭배, 조상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자, 애니미즘. 이거는 물질 있죠.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고 그 영혼을 숭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과 물을 숭배하는 거야. 태양과 물을 숭배하는 게 태양물에 뭐가 깃들어져 있다? 영혼. 그래서 그 태양과 물에 깃들어져 있는 영혼을 숭배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애니미즘이라고 한다.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건 무당이죠. 무당. 주술사의 능력과 주술사를 믿는 거. 샤머니즘. 제사장. 그 다음에 토테미즘. 이건 뭐냐면 동물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 부족의 기원은 곰으로부터 왔다. 조상이 곰이다. 그럼 곰을 숭배하는 거지. 그래서 곰이나 동물이나 식물,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조상으로. 토테미즘이라고 한다. 토템.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영혼불멸. 영혼불멸. 이건 뭐냐면 신석기 시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게 바로 영혼불멸이야. 자, 그래서 크게 4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불멸.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 신앙의 종류다. 태양물 숭배하는 게 뭐죠? 애니미즘. 곰동물, 동식물 숭배하는 게 뭐죠? 토테미즘. 무당 믿는 게 뭐지? 샤머니즘.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불멸.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술품으로는 뭐가 있다? 흙으로 구운 얼굴 모습. 조개 껍데기 줄쳐놓으세요.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만 줄쳐놔. 조개 껍데기. 이때는 무엇도 많이 했다? 사냥과 어로. 고기잡이도 많이 했다. 근데 이때는 특히 굴, 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어. 그 조개 껍데기 그 밑에다 굴, 홍합 등 조개류 이렇게 써놓으세요. 굴, 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대 이때. 그럼 그걸 많이 먹으면 껍데기가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껍데기를 장신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가 좀 많아졌죠? 신석기가 더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가는 거야. 고조선은 나중에 보는 거고, 어쨌든 그러나 타이틀은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간다. 자, 청동기는 전례는 기원전 10세기인데, 그거는 이제 좀 바뀌었어. 기원전 20세기라고 해놔. 기원전 20세기. 2000년경. 자, 그 다음에 특징. 생산경제가 더 발달한다. 생산경제가 발달한다는 소리는 뭐야? 농사나 목축, 이게 더 발달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장인 출연, 사유재산제도,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청동기가 보급되면서는 무슨 개념이 생겨?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공동체 재산의 의식은 있었어서 사유재산의 개념. 개인 소유지, 개인 사유, 개인 소유라는 개념. 사유재산,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게 바로 계급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무엇이 발생합니다? 계급. 계급은 뭐다? 평등의 반대말이야. 지배와 피지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군장이라고. 자, 그래서 청동기가 보급되면서는 사유재산의 개념과 함께 무엇이 발생한다? 계급사회.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한다. 청동기. 뭐라 그런다? 군장.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유물. 자, 이때 석기. 반달돌칼 반드시 쫓아오세요.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하나 더 써놔. 바퀴날 도끼, 홈좌기,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반달돌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달돌칼. 청동기가 보급되어서도 여전히 무슨 도구를 사용했다? 석기를 사용했다. 그 중에서도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대표적인 농사도구야. 농사도구. 이상하지? 청동기 금속 문명이 도입됐는데 청동으로 농기구는 없어야 됩니다. 청동 농기구는 없습니다. 청동은 사실은 농사 짓는 도구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 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무슨 도구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야 석기. 대표적인 거 반드시 외우세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청동기.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유물로는 2개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비파형 동건과 거친 무늬걸.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청동검, 청동거울. 그래서 청동기가 보급되었지만 청동기는 주로 뭘 제작하는 데 쓰인 거야? 검이나 거울, 지배층이 주로 사용한 거고 농사도구는 청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그 다음에 토기. 자,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그 두 개 줄쳐놓으세요.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일단 민무늬 토기야.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가 민무늬 토기야. 자, 그래서 민무늬. 근데 아까 신석기 시대 일은 민무늬하고는 구분하셔야 돼. 앞에 일은 자가 들어가면 신석기 시대 거야. 그냥 민무늬가 청동기 시대 거야. 그래서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뭐다? 빗살무늬 토기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뭐다? 민무늬 토기다. 이렇게. 그리고 형태가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 있어.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미송리식 토기. 왜 알아둬야 되느냐 하면 이게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야. 자, 일단 시기는 어느 시대고? 청동기.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고조선. 반드시. 자, 그래서 그 두 개. 어쨌든 요거 두 개 어느 시대? 청동기.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미송리식 토기. 그렇게. 그 다음에 무덤. 고인돌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자, 이 시대의 무덤으로는 뭐가 있다? 고인돌이 있다. 들어보셨죠? 고인돌. 고인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고인돌의 형태가 이렇지. 두 개의 돌을 이렇게 해놓고 위에 덮개돌을 이렇게 덮고. 이게 고인돌이죠? 이게 고인돌이야.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이 뭐다?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돌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걸 거석문화라고 한다. 무슨 문화라고도 한다? 거석문화라고도 한다. 거석문화를 형성한 시대. 청동기. 거석문화의 대표적인 예. 고인돌. 자, 이거는 무덤인데 누구의 무덤이라고 여겨질 것 같다? 군장, 지배자의 무덤일 것 같다.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그 미송리식 토기 나왔죠? 628페이지에 미송리식 토기. 그래서 양쪽 여기 박스에 그 사료 지문 나온 거 있죠? 여기서 막 쭉 읽고 결국은 손잡이 기억해. 양쪽에 손잡이 달려있어. 양쪽에 손잡이 달려있어. 미송리식 토기.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청동기. 어느 나라 유물이야? 고조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시대로 갑니다? 철기로 갑니다. 철기는 기원전 4세기. 그것도 5세기로 바꾸세요.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세기. 500년. 기원전 5세기. 500년에 가면 뭐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철기. 철제 농기구 줄쳐놓으세요.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에는 무슨 농기구가 제작된다? 철제 농기구가 제작된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로. 청동기 시대에는 여전히 반달 돌칼. 근데 철기 시대는 뭘로? 철제 농기구. 농기구도 만들어지고 철제 무기도 만들어져. 그래서 농사도 더 발달하고 정보활동도 더 발달하고 정보활동도. 그 다음에 평가로 2번. 철기 사용 이후의 변화. 자, 철제 무기 연모 사용, 청동기 의기. 청동기의 의기화 현상.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이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청동은 의기화 현상이라고 해. 의기는 뭐냐면 의식용 그릇이란 뜻입니다. 의기는 뭐라고? 의식용 그릇.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사 그릇이야. 그러니까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청동기는 주로 무엇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의기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 그걸 청동의 의기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중국과 교류. 무역 이래도 돼. 중국과 교류, 무역이 활발했다. 특히 어느 시대? 철기 시대. 그걸 반영하는 증거가 뭐냐? 동전 줄쳐놓으세요. 동전. 명도전. 그거 있지?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 세 개 줄쳐놓으세요. 요게 사용된 시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거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동전이야.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의 동전이야. 근데 그 중국의 동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중국 동전이 한반도에서 발견되겠지.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을 반영한다? 중국과의 교류를 반영한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다? 명도전. 그 중에서도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자도 들어온다. 한자도 들어온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시대? 철기시대. 그럼 한자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줄 쳐놓으세요.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 붓. 자, 그래서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어느 시대 유적이야, 그럼? 철기시대 유적. 뭐가 발견됐다고요? 붓. 무엇의 증거? 한자 사용의 증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문자를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했다. 철기시대. 자, 한자는 중국 거니까. 자, 그래서 명도전, 반량정, 오수전이 사용되었다. 함께. 다오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되었다. 무엇을 의미한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철기시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한다? 독자적 청동기 문화. 그것도 쫓아놓으세요. 독자적 청동문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청동기 문화죠. 북방계라고 다시 써놓으세요. 자,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무슨 계다? 북방계 청동기 문화라고 한다. 중국계 이러면 안 되고 북방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방 단계 하다가 점차 그걸 소화해서 토착화시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자적 청동 문화가 발달했다. 독자적이라는 뜻이 중요해. 독자적 청동 문화가 발달했다. 어느 시대야? 철기시대. 그러면 그 독자적인 청동 문화를 이룩한 것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야. 줄 쳐놓으세요. 세형동검.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거울. 잔무늬거울. 거푸집까지. 거푸집은 이제 유물을 제작하는 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비교해.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거울은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의 청동도구야. 이거는 무슨 계라고 해야 되냐면 북방계라고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무슨 청동검과 무슨 청동거울이 제작돼? 세형동검과 세형거울, 잔무늬거울. 요거는 어느 시대야? 철기 시대에.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 북방계 하지 말고 독자적. 그렇게. 자, 그래서 그거 비교해 놓으시면 된다.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2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생활로 간다. 자, 청동기 철기 시대 생활인데 한번 쭉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시고 농업 부분, 동그라미 2번 농업 있지? 거기서 벼농사 시작 줄 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청동기라고 써놓으세요. 반드시. 자, 농사의 시작은 어느 때야?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야. 근데 여기에는 절대 벼는 들어가면 안 돼. 절대 벼는 들어가면 안 돼. 벼는 재배돼. 그러니까 벼농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밭작물을 주로 재배한 거야. 조, 피, 수수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했던 거야.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무슨 농사가 시작된다? 벼농사 시작. 그거 반드시. 그래서 그걸 청동기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벼농사 시작. 그래서 벼가 처음으로 재배된 때가 어느 때다?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역으로 해석한다. 신석기 시대 농사가 비록 처음 시작되었지만 벼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피수수 이런 건 됩니다. 그냥 그거 외우지 마세요. 벼만 안 들어가면 돼. 그런데 청동기는 뭐다? 벼가 처음 재배된다. 그 반드시. 가축의 사 이거 목축 증거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직사각형의 움집 그 줄 쳐놓으세요. 지상가옥 줄 쳐놓으세요. 주출돌 이용 줄 쳐놓으세요. 신석기 시대는 아까 원형이나 방형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청동기 이후에는 무슨 형태의 움집이 나온다? 직사각형. 그건 장방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형이나 방형의 움집은 신석기, 장방형은 청동기, 그 다음에 파는 깊이가 점점 낮아져. 그래서 지상가옥화, 주출돌 이용.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놔. 배산임수. 배산임수 들어보셨죠? 등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 마을, 취락을 형성했다. 배산임수. 이게 최소한 어느 때 이후? 청동기 이후에 나오는 취락구조다. 그거 줄. 자, 그 다음에 계급사회. 이건 반드시 너무나 중요하다. 또 줄 쳐놓고. 청동기 시대에 뭐가 발생한다? 사유재산의 개념과 계급. 정치적 지배자. 정치적 지배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다? 군장.
그 다음에 고인돌도 누구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군장, 계급 발생의 증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남성 중심의 사회, 줄. 아까 목의 사회, 신석기 시대는 무슨 사회라고 그랬죠? 목의 중심 사회. 근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누구 중심 사회로 간다? 남성 중심 사회. 그래서 여성은 가사, 노동, 남성은 농경, 전쟁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줄쳐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남녀 분업이라고 해. 자, 청동기 들어가면 남자들은 주로 어떤 일에 주로 종사하고 전쟁이나 힘쓰는 거, 농사 짓는 거에 주력하고 여성은 집안일. 그래서 이걸 남녀 분업이라고. 청동기. 그다음에 군장, 줄. 군장은 누굴 말하는 거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선민사상도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복활동도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야. 청동기 시대부터 아까 계급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그 사상으로는 이 지배층의 사상이 바로 선민사상이야. 선민. 이거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천선의식이라고 돼. 천선. 그래서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천민이 아니라 천손. 그래서 이게 바로 선민사상인데, 이건 누구의 사상이다? 군장, 지배층. 그 다음에 이때부터 무기 발달하고 정복활동이 나오기 시작한다. 정복활동. 그래서 선민 정복활동. 그런 거. 끝이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석기부터 어느 시대까지? 철기 시대까지 정리해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보니까 어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는 별로 없죠? 따라서 여기서 많아지지. 그래서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를 정리를 조금 반드시 더 잘해두시란 말이야. 그리고 철기 요 정도 정리해놓고, 자, 그래서 신석기하고 청동기 요 부분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고르자면, 물론 다 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하자면,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부분이 뭐냐면,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시면 되거든? 그거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